태양이 서울의 자유광장에 지고 있었고 하늘은 차가운 고층 건물들과 대조되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6살의 소녀 지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인 한옥의 맛집 밖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허기로 아팠고 식당에서 나오는 향기는 18시간 동안 먹지 못한 상태를 무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흐트러진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렌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레스토랑에 들어갈 용기를 모았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는 또 다른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끈기는 그녀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지수가 접객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주방에 남은 음식이 있을까요? 접시를 닦는 대가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지나가던 레스토랑 주인 강민호가 대화를 갑자기 끊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경멸의 표정을 지은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곳은 5성급 레스토랑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는 근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경비원, 사람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확실히 이해시키세요. 손님들은 와인잔과 피상적인 대화에 열중한 채 그 장면을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밖으로 에스코트 되는 동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광장 반대편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이준호가 산만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얼굴에 힘든 결정의 무게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불만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 회사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었지만 그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와의 또 다른 지친 회의 후 그는 목적 없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 멀리 있어서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인도에 여전히 서 있던 지수는 고속으로 다가오는 버스를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준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이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꽃밭에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그가 몇 초 전에 있던 곳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고 바람의 돌풍이 그의 옷을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거친 인도에 무릎을 긁었지만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구한 남자를 걱정하며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멍한 채로 그녀를 응시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군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수는 갑작스러운 행인들의 관심에 당황하며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일어나 비싼 양복에서 먼지를 털어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소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세의 품위, 그녀의 행동의 고귀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위대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름이 뭐죠? 그는 여전히 상황에 충격을 받은 채로 물었습니다. 지수예요. 그녀는 물러서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잠깐만요. 이준호가 불렀지만 지수는 이미 광장을 다시 지나가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지평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준호에게 그 늦은 오후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의 옥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광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그녀의 눈빛에 담긴 품위, 그리고 특히 그녀의 관대함과 그가 거리에서 목격한 무관심 사이의 대조. 그녀를 찾아야 해요, 민석 씨.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개인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사업 이외의 무언가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민석이었습니다. 사장님,
서울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노숙자 상태의 소녀를 찾으실 생각이세요? 민석이 안경을 조정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광장부터 시작할 거야. 그녀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닐 거야. 이준호가 이미 재킷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일정을 모두 취소해.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이준호는 도심을 돌아다니며 노점상, 문지기, 지역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몇은 지수를 기억했습니다. 가끔 음식을 구걸하거나 임시 일을 찾던 예의 바른 소녀.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자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서울역 근처의 한 보호소에서 임시 거처를 찾았습니다. 공동 숙소의 침대에 누워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보였던 무언가, 슬픔과 잠자는 선함의 혼합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나요? 수십 년간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지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거리에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지치고 좌절한 이준호는 한옥의 맛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강민호가 저녁 식사 준비를 감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강 사장님, 이준호가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강민호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도시의 비즈니스 서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제 소박한 가게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최고의 테이블을 제공해 드릴까요? 사실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어제 여기 왔던 한 젊은 여성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입니다. 강민호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아, 그 소녀. 죄송하지만 떠나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정한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이해합니다. 이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기준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당신이 쫓아낸 그 젊은 여성이 어제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겉모습 너머의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이준호는 광장을 서둘러 건너오는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찾았습니다.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보호소가 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지수를 안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구체적인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보호소에서 지수는 김할머니와 함께 기증받은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전날부터 그녀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던 그 깊은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요. 지수는 잠시 도망가고 싶은 충동과 그녀를 소모시키는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녀의 동요를 감지하고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때때로 내 딸아, 운명은 이유가 있어. 우리 길에 사람들을 보내지. 할머니가 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야. 지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아마도 도망치기를 멈추고 운명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에 맞설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만남을 준비하면서 보호소에서의 만남은 지수와 이준호 사이의 많은 대화 중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지역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준호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준호가 학습 공간, 직업훈련, 워크샵, 공동생활 영역을 설명하는 동안 지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왜 저인가요? 지수가 핫초코 잔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는 훨씬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과 진실된 마음. 당신은 그들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제안은 야심찼습니다. 이준호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프로젝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결정에 그녀의 고유한 관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정규 교육과 거주할 곳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교환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제 재정적 투자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지수는 미래의 커뮤니티 센터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 가구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편안함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점차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자신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사회와의 긴장된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개인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회 프로젝트에 할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인 박산구가 외쳤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라고요? 그건 전체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지만 제 개인 자원의 일부는 정말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에 투자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의 특성 변화를 우려하며 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이었지만 프로젝트가 동네에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만의 적응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건축가들과 사회복지사들과의 회의에서 그녀는 전문 용어와 형식에 위축되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관점은 항상 토론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기 편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녀는 계획회의 중 한 번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위협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공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긴장된 어느 오후, 이준호는 센터 공사장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공동생활 공간이 될 잔해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가 그녀 옆에 앉자 지수가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쩌죠? 당신을 실망시키면 어쩌죠? 이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광장에서 그날 내가 본 것을 알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은 실망시킬 줄 모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공사장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센터가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보셨죠? 이준호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주말 지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역사회가 프로젝트를 알 수 있도록 개방의 날을 조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준호는 더 저항적인 주민들의 반응을 우려하여 망설였지만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지수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 동네를 더 좋게 만들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를 계획하는 동안 지수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소녀에서 변혁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강한 무언가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희망. 커뮤니티 센터의 개방의 날이 밝았고 날씨는 맑았지만 지수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구의 꽃병의 마지막 꽃을 정리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그녀의 불안을 느끼고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긴장됩니까? 그가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지수가 뜨거운 커피를 불며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잘 돼야 해요.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빛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행사는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서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천천히 지나가며 개조된 옛 창고의 외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센터의 향후 활동을 알리는 포스터를 읽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첫 방문객 중에는 주민협회장이자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 중 하나였던 이현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인가요? 그녀가 초기 설명 후에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현숙 씨, 이 센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전체 동네를 위한 변화의 공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모든 주민들이 이곳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대답은 이현숙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지역의 사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점차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지역 기업인들을 공간 투어로 안내하며 그들이 센터의 미래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재혁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매우 아름답군요, 이 사장님. 최재혁이 눈에 도달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훨씬 더 수익성 높은 투자가 많이 있을 텐데요. 진정한 낭비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 사장님, 이준호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명백했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지수는 그들이 방금 첫 번째 강력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재혁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반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네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와서 미래의 놀이공간을 웃음소리와 장난으로 가득 채웠을 때였습니다. 지수는 동화 읽기 모임을 조직했고 곧 작은 청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특별한 이유를 아나요? 지수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꿈을 꿀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꿈은 함께 나눌 때 현실이 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죠. 이준호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레스토랑 문 앞에서 만났던 수줍은 소녀에서 이제는 자신의 진정성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자연스러운 젊은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오후 늦게 마지막 방문객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이현숙 씨가 다시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녀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 지수는 또 다른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민, 상인, 그리고 향후 센터를 이용할 아이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현숙 씨와 이준호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봤죠? 이준호가 나중에 그날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우리의 가장 큰 비평가를 동맹자로 바꿨어요. 지수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날은 성공적이었지만 지수와 이준호 모두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전투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혁은 쉽게 포기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는 그들이 직면할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센터는 더 이상 종이 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비평가뿐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옹호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방의 날 이후 몇 주 동안 센터는 바쁜 작업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활동을 감독하는 것과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업을 듣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센터의 임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수는 프로젝트 앞으로 보내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익명의 거액 기부금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꿈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필체는 우아하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수가 봉투를 보여주며 불렀습니다. 이번 달의 3번째 익명 기부예요. 항상 같은 종류의 메시지와 함께요. 이준호는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주목받지 않고 돕고 싶어 하는 누군가일 거예요. 자선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해요. 그러나 익명의 기부금에 대한 미스터리는 곧 더 큰 도전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개막 이래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사업가 최재혁이 센터에 대한 은밀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다른 사업가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원관리 부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비서인 민석이 긴급 회의 중에 알렸습니다. 일부 잠재적 파트너들이 이미 지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지수는 이준호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그가 파괴하도록 놔둘 순 없어요. 그녀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토록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가져온 것은 이현숙 씨였습니다. 커뮤니티 위원회 회의 중에 그녀는 최재혁이 이 지역에 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부지가 쇼핑몰 주차장으로 완벽할 거예요. 주민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나타나기 전 몇 달 동안 매입을 협상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갈등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지수에게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최재혁의 문제가 상업적이라면 해결책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센터의 일부를 상업 분야에 집중된 직업 훈련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녀가 이준호와의 저녁 식사 중에 제안했습니다. 미래의 쇼핑몰에서 일할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지수의 창의적인 해결책 찾기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몇 달 전 지수를 모욕했던 한옥의 맛집의 주인 강민호는 계속해서 익명의 기부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에 사로잡혀 프로젝트의 발전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공간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변화에도 놀라워했습니다. 특별히 바쁜 어느 오후, 강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욕으로 인한 무게를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수 양, 그가 명백히 긴장한 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금들이 당신이었군요. 맞죠? 지수가 부드럽게 끼어들며 마침내 메모의 필체를 알아챘습니다. 강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일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건설 중인 센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그를 센터 내부로 안내하며 시설을 보여주고 미래 계획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산업 주방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요리를 가르치는 꿈이 있었어요. 단순히 한옥의 맛집에 정제된 요리가 아니라 프로방스에 있는 제 할머니에게 배운 진정한 요리 예술을 말이죠. 우리의 요리 선생님을 찾은 것 같네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강민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이 센터 위로 내려앉을 무렵 이준호는 입구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힘든 하루였나요?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레스토랑 문 앞에서 배고픈 소녀였는데 이제 그 동일한 사람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칠 거예요. 이준호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부성애적 애정의 제스처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진정으로 평화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커뮤니티 센터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공식 개관이 다가오면서 압박감이 커졌고 지역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바쁜 아침 중 하나에 국회의원 김정훈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네요. 정치인이 거의 완성된 복도를 걸으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준호와 지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정훈의 평판이 그를 앞서갔습니다. 그는 사회적 대의를 정치적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그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내 투어 후 국회의원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센터에 상당한 기부금을 제안했습니다. 2년간 운영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프로젝트와 연관시키기를 원했고 건물 정면에 이름을 올리고 주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가 활짝 웃으며 주장했습니다. 제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준호는 제안을 고려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깊이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두 사람은 센터의 옥상,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제안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이준호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요? 센터를 정치적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본질을 잃는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거리에서 배운 게 있어요. 때로는 도움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의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들의 대화는 이준호의 비서인 민석의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최재혁이 몇몇 중요한 파트너십을 더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개관 일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 의원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준호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더 신뢰할 때일 수도 있어요. 지수가 대답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동네 가족들, 심지어 그녀가 알고 있던 전 노숙자들과 일련의 만남을 조직했습니다.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큰 기부에 의존하는 대신 작지만 정기적인 기부로 헌신적인 지지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패치워크 퀼트 같아요. 그녀가 이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작은 조각은 혼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함께하면 아름답고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요리 수업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센터 행사에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현숙 씨는 주민협회를 동원하여 아이들을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재혁의 회사 직원들 중 일부도 조용히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봤죠? 지수가 늘어나는 지지자 목록을 이준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영혼을 팔 필요가 없어요. 김정훈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준호가 마침내 그의 답변을 전달했을 때 그는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경고했고 그의 친절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지원 없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이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어렵더라도 진실된 무언가를 만들기를 선호합니다. 그날 오후 센터의 벽을 페인트 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청년 그룹을 지켜보면서 이준호는 지수와 개인적인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알아요. 평생 동안 성공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을. 이제 때로는 더 적게 가지는 것, 하지만 올바른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페인트 붓을 들어 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올바른 사람들을 믿을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태양이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마치 밤의 시작에 태어나는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빛이 내면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과 선택에서 온다는 조용한 리마인더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지수는 여전히 센터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공유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 기록들이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지수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사진에서 눈을 들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첫 회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며 한 장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는 젊은 이준호가 작은 사무실 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수가 알지 못하는 부드러운 표정의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이세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예요. 그가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었어요. 항상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믿었죠. 그녀가 병들었을 때 내게 우리의 성공을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어요.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호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그녀 때문에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요. 수년 동안 나는 일에 몰두해 제국을 세우느라 내가 한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그날 광장에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수는 가까이 다가가 책상에서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젊은 이준호가 어린 소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에요. 그가 목이 메어 설명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당신 나이였을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창문을 때리는 비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이 나눌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제가 어떻게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알아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가졌을 때 너무 어렸어요. 거의 아이나 다름없었죠. 혼자서 저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이준호는 책상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탓했어요.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고,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거리에서 저는 제 주변에 벽을 쌓는 법을 배웠고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이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저기밖에 비와 같다는 걸 이해해요.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떨어질 때는 아플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과 새로움을 가져오기도 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인식했습니다. 민지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때로 시는 우리 삶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것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죠. 지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가족처럼.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기로 선택한 가족처럼. 그 순간 그들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민호의 야간 수업에 참석한 청년들이 실험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요. 지수가 일어서며 불렀습니다. 오늘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봐요. 주방에서 그들은 강민호가 학생들에게 크루아상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반죽의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갓 내린 커피 향과 섞여 있었습니다. 아, 딱 좋은 시간에 오셨네요. 강민호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의 프랑스 억양은 그가 들뜰 때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수씨, 이준호씨, 이것 좀 맛보셔야 해요. 그들이 아직 따뜻한 크루아상을 맛보는 동안 이준호는 지수가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그녀의 존재가 공간을 밝히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민지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과 사랑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밖에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고 주방의 흐린 창문을 통해 그들은 밤하늘에 첫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준호가 즉흥적으로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두가 합창으로 대답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웃음소리와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공식 개관 주간이 시작되었고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설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프로그램들이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지역사회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큰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재혁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쁜 어느 아침 지수가 개관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조정하고 있을 때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수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지역 신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명확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사회 프로젝트 스캔들, 이준호 커뮤니티 센터의 부정행위 의혹. 명백히 편향된 기사는 자원관리 부실을 암시하고 전직 노숙자가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이준호는 몇 분 후에 도착했고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최재혁이 이 뒤에 있어요. 그가 단언했습니다. 그가 신문사 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수는 앉아서 인쇄된 말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이것을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만해요. 이준호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공격을 우리의 가장 큰 승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놀라운 연대의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가 가장 먼저 나섰고 지수와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일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현숙 씨는 주민협회를 동원하여 센터를 옹호하는 공개 편지를 조직했고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야간 수업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지수가 긴급회의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때 그녀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최재혁을 센터에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준호는 사업가의 의도를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전략에 동의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으로 최재혁은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그는 센터에 도착했고 그의 완벽한 양복은 환경의 소박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최 사장님, 지수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최재혁은 예산과 관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설을 둘러보면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주방에서 그들은 자선 행사를 위해 연회를 준비하는 젊은 견습생들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 요리는 최재혁이 한 접시를 맛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오래된 이탈리아 요리법이에요. 젊은 학생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도서관에서는 한 노년 여성이 아이들 그룹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그녀가 그를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최 여사님, 몇 년 동안 사장님 댁에서 일했어요. 사업가는 멈춰 섰고 이 만남에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요? 그가 마침내 지수에게 단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야기가 있어요. 최 사장님, 사장님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들 모두 다시 쓰여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최재혁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창문을 통해 마당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청년들이 그룹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슈퍼마켓 체인을 시작했을 때 나도 거리에서 왔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죠. 아마도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다음 날 새로운 헤드라인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재혁이 커뮤니티 센터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그의 슈퍼마켓 체인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향후 확장을 위한 인접 부지 기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어요? 이준호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것뿐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의 공식 개관 전날 밤, 공기 중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준비가 마무리되는 동안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도를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험 주방에서 강민호와 그의 학생들은 다음 날 식전을 위한 정교한 뷔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요리의 향기가 공간에 퍼져 젊은 견습생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와 섞였습니다. 지수야, 강민호가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와서 우리 특별 메뉴를 맛봐봐. 아이들이 고급 요리와 길거리 음식의 맛을 섞은 요리를 만들었어. 학생 중 한 명인 민재가 자신의 창작물을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서울식 핫도그의 세련된 재해석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리 생활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경험을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수는 요리를 맛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당에서 이현숙 씨는 개회식을 위해 의자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색과 우울했던 벽들은 이제 센터의 청년들이 직접 그린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들의 희망과 꿈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이현숙 씨가 지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 반대했던 때를 기억해. 이제는 이 장소 없는 우리 동네를 상상할 수 없어. 이준호는 주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센터 건설 동안 그들이 그렇게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긴장되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가끔은 깨어나서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꿈은 우리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 순간 그들은 개관식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도착한 최재혁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가 지수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계약서예요.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 이상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도착했고 다음 날 축제를 위한 작은 기여를 가져왔습니다. 초의 여사가 유명한 약과를 들고 나타났고 한 그룹의 10대들은 마당에서 춤 공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수는 센터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고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그녀를 거기서 찾아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뭔가가 생각났어요. 지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그날 당신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거의 치일 뻔할 정도로 산만하지 않았다면,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완전히 길을 잃어야 우리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중요한 얘기야. 그가 계속 말하려던 찰나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두 분 이것 좀 보셔야 해요. 마당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촛불을 들고 있었고 센터 안에 빛의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사 기도회예요. 이현숙 씨가 감동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장소가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거죠. 지수는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촛불은 영향을 받은 삶, 변화된 이야기를 대표했습니다.
강민호도 그의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재혁은 젊은 견습생 그룹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때 프로젝트를 사려고 했던 김정훈 의원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마침내 어떤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내일 이준호가 지수를 부성의 어린 마음으로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순간을 그저 음미해 봅시다. 밤은 조용한 대화와 억제된 웃음소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도시를 은빛 광채로 비추고 있었고 마치 이 특별한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개관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뭉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확신. 지수 커뮤니티 센터 개관 6개월 후 동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한때 단순한 꿈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센터의 벽을 넘어 전체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활기찬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광장을 걸으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강민호의 한옥의 맛집 레스토랑은 이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품위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테이블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자신도 변화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요리 강좌의 첫 학생 중 한 명이었던 민재였고 이제는 한옥의 맛집의 부주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그 청년은 강민호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마련해준 프랑스 요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돌아와서 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르칠 계획을 이야기하며 반짝였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활동이 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증받은 몇십 권의 책으로 시작한 도서관이 이제는 활기찬 지식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씨는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이는 독서 클럽을 운영하며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센터의 적대자였던 최재혁은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이미 50명 이상의 청년들을 고용했고 그는 직접 일부 학생들을 멘토링하며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그가 센터 방문 중에 말했습니다. 쇼핑몰을 짓는 것은 사업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영혼에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이준호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더 인간적인 비전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른 도시 지역에서 유사한 사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관심 있는 다른 기업인들을 멘토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이야기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자주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참여형 관리 모델은 다른 사회적 이니셔티브에서도 연구되고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최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노인 활동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듣기 위해 매혹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퀼트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 각각의 기억, 각각의 꿈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거죠. 센터의 영향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생긴 아이들의 미소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은 청년들에게서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한 노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요리 수업 중 한 번의 성찰에서 전반적인 감정을 요약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죠. 지수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센터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일으킨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 변화가 단순히 정부나 큰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센터의 불빛이 언제나처럼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혼자 빛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전체에 걸쳐 다른 불빛들도 켜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상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광장에서의 첫 만남에서 심어진 희망이 뿌리를 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지 1년 후 지수 커뮤니티 센터는 특별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축하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영향을 받고 변화된 모든 삶들에 대해 성찰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지수는 이준호가 거의 치일 뻔했던 광장의 같은 벤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푸르고 더 생기 있었으며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지수가 양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같기도 하죠. 이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 모든 삶에는 당신의 용기가 조금씩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기념 행사에서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지수처럼 거리에서 살았던 영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 워크숍에서 그림 그리기 재능을 발견하고 이제 지역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의 실험 주방을 진정한 사회적 요리 학교로 변모시켰고 이미 수십 명의 젊은 셰프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리에서 주방으로 프로그램은 요리를 통한 사회 통합의 국가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최재혁은 센터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투자 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삶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감동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기념 행사 중 특별한 순간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지수는 센터의 첫날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광장에서 그녀가 영상에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준호 씨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삶을 구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요. 다큐멘터리는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공개했습니다. 센터 뒤편에서 재봉협동조합을 만든 어머니들의 그룹, 밴드를 결성하여 이제 도시 전역에서 공연하는 10대들,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 소상공인들, 이현숙 씨는 이제 커뮤니티 위원회의 주요 리더 중 한 명이 되어 전반적인 감정을 요약했습니다. 센터는 우리에게 사회 변화가 영웅적인 큰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용기와 연민의 행위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밤은 센터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를 조직했고 각 이미지는 극복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감동받아 지수를 안으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지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때때로 천사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을 거예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거리에서 두려워하던 소녀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영감을 주는 젊은 여성으로 벽에 전시된 각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가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시작된다는 증거였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커뮤니티 센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등대였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공유될 때 전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수는 센터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고 불빛들이 밤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각 사람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내면에 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순환은 완성되었습니다. 한때 도움이 필요했던 소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잃었던 사업가는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뭉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